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92페이지 기본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192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게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고,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지정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권자들한테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셋을 묶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돼서는 몇 명 있다? 3명. 첫째 지정권자, 그 밑에 지정 요청자, 그 밑에 지정 제안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기억해 줍니다. 그럼 먼저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까? 원래는 중간대빵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대빵이 누구 했었죠? 시도지사가 중간대빵입니다. 우리가 중간대빵을 누구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했었죠. 그때 시도지사는 원래 우리 배웠던 시도지사는 누구죠? 광역자치단체장들 시도사.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해서 몇 명? 5명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6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8개 도지사,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사. 그래서 특광, 특시, 도, 특도 5명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시도사에 아직 누가 들어가지 않았더냐?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은 아직은 안 집어넣었어. 그 왜 안 집어넣느냐? 거기는 새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도시 개발할 가능성은 지금은 없답니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법 잘못된 거죠. 당연히 시도사하면 세종시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세종시장은 아직은 빠져있다라고만 정리하시고 언젠간 들어갈 거야. 근데 빠져있지만 들어있는 거로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누가 지정한다? 원래는 시도의사들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다가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거, 바로 아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 원래는 누가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지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는 아직 안 들어가지만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는 경기도에서는 누가? 경기도도지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도지사. 이 자들이 바로 시도지사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라 합니다. 요거. 그럼 경기도는 원래는 누가 정하는데? 경기도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요거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들이죠. 이런 걸 무슨 시라 한다? 대도시.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바로 성남시장, 수원시장이 지정하지 경기도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자, 그런데 원칙 더 봐. 그때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이건 330만이 아니야.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누가 지정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할 때 지들 멋대로 지정하지 말고 최고답방인 누굴 찾아간다? 국토교통부한테 찾아가서 뭐 할 것?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승인받는다 하면 안 돼요. 협의 절차라는 걸 조심합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첫째 있고, 또 하나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계획 있죠?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개발계획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답니다. 개발계획 속에 뭐 들어있다?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또는 그 개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러면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누구라?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이 국장과 협의되는 사항이 2가지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배적으로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대빵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5가지입니다. 중국, 공, 긴급, 협의,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한다. 뭐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무슨 의무?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데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때 중이 뭐죠? 관계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요청했을 때, 즉 누가 중앙행정위원회 장 하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장관들이라 그랬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른 장관들이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장관들이 여기다가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시게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들, 한마디로 장관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국토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여기 있죠.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정부 출연기관 했는데, 이때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느냐? 요거는 좀 이따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나옵니다. 여기쯤 되죠. 여기 공공기관하고 또 하나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공공기관이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이라고 6개가 나오는데, 정부 출연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저자들이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그 사장들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뭐가 들어왔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무 때나 요청이 들어왔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첫째 30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즉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요청이 들어오려면, 국장한테 요청하려면 그때 조건은 면적은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게 공짜의 그거죠. 자, 긴급은 뭐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하고 싶을 때, 그때는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더냐? 원칙은 누가 지정한댔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에 걸친다.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는 대도시거든요. 그럼 서울특별시와 대도시인 부천시에 걸친다. 또는 어디하고? 이때 서울특별시하고 이쪽 경기도 있는 일부 지역하고 겹친단다. 그렇게 해서 지정된다면 그때는 둘 이상의 시도나 또는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원칙적으로는 그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그 걸치는 지역의 그 시도사, 대도시장 자기들끼리 뭐 한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문제가 뭐죠?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에 걸쳐서 지정하려면 서울특별시장과 대도시장이, 부천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서로 지정하려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그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끼리 그 지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국공 긴급 협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때 지정을 뭐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까?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게 누구죠?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뭐라고 하죠? 그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도지사, 특도 5명이 시도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 또는 군수. 세종시장에는 아직 구청장 없다 그랬어요. 근데 도의사 밑에 누가 있죠? 시장, 수들. 바로 그 자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표현합니다. 그때 바로 그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들이 자기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도의사들한테 우리 여기다가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장은 경기도 과천시죠? 경기도 과천시장이 누구한테? 경기도 도지사한테 여기 우리 과천시에다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남시장은 요청할까? 안 합니다. 왜? 성남시장은 자기가 대도시장이거든. 쥐가 직접 지정하면 되지. 쥐가 경기도한테 지정 요청하라 안 갑니다. 만약에 성남시장이 우리 성남시에다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경기도한테 요청이 올라가면 경기도도지사가 성남시장 보고 뭐라고 할까? 얌마 너도 지정권자잖아. 그러고 말하면 성남시장은 뭐라고 대답한다? 아참 나도 지정권자지 하고 까먹었던 거야. 아참 나도 지정권자지 하고 내려와서 지가 성남시에다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지.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그때는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거죠. 또 군수도 있잖아. 어디 있었죠? 그동안 연천 군수가 경기도수한테 또 군수도 있잖아. 어디 있죠? 바로 어디에 있는 거? 우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때도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죠? 그 자들도 누구한테? 인천광역시한테. 또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들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 구청장들이 우리 서울특별시 여기 구로구에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사라고 누가? 바로 그런 시장군수 구청장 이자들이 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게 요청이죠. 또 안에 있었죠.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한테 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뭐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장관들이 국토교통부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국토교통부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정 제한자. 첫째는 누가? 사업 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 아까 저쪽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시행자들 나왔었죠. 바로 이게 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원칙적인 구역 지정권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지정을 제한한 자들. 바로 누구죠? 요거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어디 제주도는 아직 누가 없습니까? 거기는 시장에 아무런 관여 없었죠.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조사한테 물론 세종시가 있다면 세종시에도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빠져있다고 하니까 빼면 바로 누구? 제주도만 제주도 도시한테 나머지 지역은 쫄따구인 시장군수 구청장들에게 누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우리 이 구역에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제안할 수 있더라. 이때는 지정 요청이 아니라 지정 제안이란 말을 씁니다. 누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사에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에게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안을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외.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누가 제외되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 국가는 아까 여기 있잖아.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국장한테 지정을 뭐 하면 되죠?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 즉 중앙행정기관이 할 때는 중앙행정은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면 되고 국가가 할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하면 되지. 그때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정 제한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이 직접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건 없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하면 누굴 말하죠?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럼 시도의사는 지가 뭐 하는 자? 직접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한다? 셀프 제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죠. 조합은 왜 빠질까요? 아직 조합은 설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조합은 언제 설립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합은 설립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따라서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돼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고 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이 국지조, 그럼 이렇게 국가지방세 조합 뺀다. 국지조를 제외한 국지조, 기쁨조 동생이 국지조입니다. 저기 북한에 가면 뭐 기쁨조라고 있다면 그 기쁨조 밑에가 국지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국지조는 빼고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에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조심합니다. 또 하나 누구겠죠? 아까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뭐 할 수 있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건은 면적은 그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국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때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면적과 관계없어요. 직접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하면 되고 지정 제한은 공공기관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장들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국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국장한테 직접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한을 받은 누구들? 아까 제한 누가 받았어? 국토교통장 제한 받았죠? 그 다음에 특도시장훈수청장 이 자들이 제한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 제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통보하죠? 제한일로부터 제한 들어왔죠? 그로부터 원칙은 1개월 이내 니들이 제안 들어온 걸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1개월 이내 결과 통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을 뭐 할 수 있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민간 시행자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민간 시행자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만 제안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안할 수 없고 민간 시행자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여부 통보라는 게 하나 들어있죠. 그건 이쪽입니다. 수용여부 통보라는 건 요거 국장 또는 특도시장수장이 제한 내용의 수용여부를 1개월 이내 제한적에 통보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예, 여기까지가 세 가지 내용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이렇게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내용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이제 지정하자. 그러면 지정하는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지정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구역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왜죠? 각종 도시에서 필요한 기능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 그런 도시에서 필요한 각종 기능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이 된다. 우리가 흔히 자족도시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최소 면적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필요합니다. 원칙은 얼마랍니까? 도시지역은 원칙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은 1만 제곱미터. 그럼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럼 주상공로 중에서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무슨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짓는다 그랬죠? 공장을 짓는다고 그랬죠. 규모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공장의 규모는 일반 거층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도 더 커야 되겠다.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원칙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만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아니죠. 무슨 녹지? 보전녹지죠. 보전녹지역은 제가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는 건 보전녹지역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도시적. 그럼 도시적 외이죠. 자, 아까 도시적 외란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우리 도관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럼 도시적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 앞으로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해야 돼. 도시적 외는 어디를 말한다? 그랬더니 시골지역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도시적 외가 시골지역이 아니라 도시적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바로 관농자라는 이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란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신도시 개발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도시적 외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즉 관농자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게 신도시 개발이에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무려 차원이 달라져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예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첫째, 도시적 외지역인 관농자 지역에다 뭘 짓겠답니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두 번째, 그때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면서 그냥 아파트 연립주택만 다 짓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짓고자 하는 땅의 일부를 뭐를 조성합니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할 것, 즉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땅 일부에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질 땅을 기부 체납하겠다. 흔히 그걸 내놓는 거야. 기부 체납이라는 게 공짜로 내놓는 거죠. 그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거기는 초등학교 질 장소로서 괜찮다라고 관할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 그 안에 뭐도 만드는다?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도로법상의 도로라든지 4차로 이상 되는 도로를 설치한다면 무슨 짓 했어? 이쁜 짓 했잖아. 그래서 두 가지야.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된 그 땅에다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의 협의를 거치고 두 번째, 도로를 설치했다면 이쁜 짓 했죠? 그럼 니들은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라. 이렇게 정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 애우는 방법 있죠? 도시에서는 일당 1만 원 받는데 공업지역에서는 3만 원 받는다. 예, 도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당이 얼마란다? 하루 일당 해봤자 1만 원 합니다. 근데 공업지역만은 아무래도 중노동이잖아. 공업지역 같은 건 아무래도 공사하는 거 막 화공약품 같은 거 만져야 되죠. 거수 쨘덩어리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일당이 3배나 됩니다. 3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원칙은 1만, 공업지역은 3만입니다. 근데 왜 도시적 외지역 외상값 외상값이 얼마 있었는데 30만 원에서 또 얼마였죠? 1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외상값이 3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이 더 늘어서 40만 원. 이게 바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서름이죠. 그래서 외상값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이 또 늘었답니다. 연말연시에 참 한숨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외상값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었다. 이렇게 외우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죠. 근데 그 밑에 핵심 정의 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적용 배제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적용 배제라는 게 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가 원칙적으로 도시적은 1만이고 공업적은 3만이고 도시적 외에는 원칙이 30만, 예외가 10만인데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 보자. 자, 그림으로 그려보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랍니다. 그럼 농림지역 하면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우리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 농림지역이라는 건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뭐하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답니다. 여기다 뭐 지정하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면적이 원칙적으로 얼마야 됩니까? 원칙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맞죠? 그죠?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왜?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되는 게 있었죠? 어떤 경우? 여기다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기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겠답니다. 그럼 아파트 연립주택만 지을까? 아니, 거기다가 뭘 확보한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요. 여기다 초등학교 지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의 동의도 받고 두 번째, 여기다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상의 도로를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그럼 초등학교 용지도 확보하고 관할교육청의 동의를 이제 협의를 거치고 두 번째, 여기에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상의 도로를 설치했다면 두 가지잖아.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도로 설치했다면 그때는 면적이 30만이 아니라 그때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여기는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랍니까? 여기가 네 군데 지역이랍니다. 어디랍니까? 네 군데 지역. 여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야. 이 데가 뭐죠? 취락지구, 개발진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취계지국, 국장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네 군데입니다. 첫째, 도시적 외 같은 데다가 취락지구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럼 취락지구로 지정된다는 건 우리 용도지구 중에 배우셨죠? 용도지구 몇 가지 썼죠? 9가지 나왔었잖아. 9가지 뭐죠? 특취계, 방방, 포복경고. 특별히 취급할 계가 방방 뜨면 포복을 경고한다. 9가지 썼죠. 그 중에 뭐죠? 특취계, 취 바로 취락지구거든요. 그럼 여기 취락지구로 지정됐답니다. 여기는 뭐죠? 개발진행지구입니다. 개발진행지구가 지정됐답니다. 요거는 도시적 외지역이야. 도시적 외인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답니다. 여기는 무슨 지역이죠? 국토교통위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제외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네 군데 취락지구, 개발진행지구, 지구단위 계획, 국토교통위 지정하는 이 지역. 여기를 이번에 뭐로 지정한다는 얘기야? 여기들을 다
도시개발국으로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위계획,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전부 다 어디죠? 여기 현재 이 전부가 무슨 지역이야?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그럼 원래는 면적이 얼마 됩니까? 농림지역이니까 원칙은 이것도 30만 각각 30만 이상 돼야 되지만 무슨 지역만은 요 네 가지 취계지국으로 지정되는 이 지역을 도시개발국으로 지정할 때는 면적규모 제한 원칙 30만 예외 10만원 이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적용을 폐지한다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취락지구는 얼마만 돼도 도시개발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농림지역이니까 30만 이상 돼야 됩니까? 여기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구청과 협의하고 도로법상에 도로 설치하면 10만만 돼도 됩니까? 아니 그거 안 돼도 됩니다. 5만만 돼도 지정할 수 있고 3만만 돼도 1만 돼도 그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몇 군데? 네 군데 취계지국 이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우는 방법은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교통장관 뭐라고요?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교통장관 우리 이 법에서 현재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높은 대빵이 누굽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최고 대빵이라 그랬죠. 그 최고 대빵인 이 국토교통장관이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한다면 지금은 우리 이제 여자분이 여자 국회의원 하신 분이 지금 국토교통장관이죠. 그분이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토교통장관이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한답니다. 그럼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부장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우리 국토와 가는 데서는 국토교통이 최고 대빵인데 그 친구가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니까 뭔다? 지멋대로 지정한다. 면적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지정한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부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멋대로 지정한다. 면적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자, 그게 바로 뭐죠? 지정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여기 네 군데, 이 지역들, 이 네 군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면적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10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보자. 자, 제일 먼저 뭐 하더냐? 여기를 도시개발으로 지정해서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자, 왜 중요하죠? 자,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는 주민들 모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럼 몰랐을 때. 근데 먼저부터 알죠?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다는 게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이게 국토교통 또는 시도사가 지들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송부를 해서 그 시장운수 구청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강서구니까 강서구 구청장이 이제 공고합니다. 뭐라고 하죠?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합니다. 그리고 10살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람시키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하고 10살 이상 일반인들이 와서 보세요라고 공람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뭘 눈치채죠? 아, 여기 강서구 마국지구를 이번에 뭐 하려고 한다?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주민들이 눈치채는 시점이 공식적으로 눈치채는 게 바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공람이 있으면 이때부터 주민들이 여기가 도시개발이 될 거나 라는 걸 눈치를 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까? 이 안에 있는 도시수에서는 뭐야 여기 개발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 보상비 많이 받으려면 그냥 나대지로 갖고 있는 게 보상비가 많습니까? 건축물이 있어야 보상비가 더 많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게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건물 짓습니다. 사실은 그거 그냥 쓸모없이 갖고 있던 땅인데 건물 져놓고 사용하고 있는 척하죠. 그러면 토지값이 왕창 늘어납니다. 건물은 새 건물이니까 또 보상비도 다 받고 그런 식으로 수용 방식일 때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개발 행위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지 방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환지 방식일 때는 건물을 짓죠? 내 땅이 값어치가 높게 나와야 나중에 새로운 땅 받는 환지도 좋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환지는요 평가식이라고 해서 종전의 땅을 평가해가지고 높게 가격이 나온 사람 순서대로 새로 개발되는 환지도 좋은 땅을 먼저 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나대지를 갖고 있던 것보다는 건물 져가지고 살고 있는 척해야 나중에 환지 가격이 높게 나오고 그래야 환지도
좋은 땅을 받는다.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다? 여기 건설의 메아리 소리가 뚝딱뚝딱 울려버질 수가 있죠. 그걸 막는 시점이 언제더냐? 여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착한 위한 공고만 나면, 자, 주민들에게 의견으로 공고됐죠? 그 다음부터 개발행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허가받아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건 저 뒤에서 바로 나와요. 그건 허가받고 하라고 함으로써 그때부터는 개발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준시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정착한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놓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고?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공청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구역을 지정 고시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대한 뭐가 들어간다? 기초사입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를 하는데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하고 10살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킵니다. 다만 지정하는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10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작다는 얘기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다 공고할 필요 없습니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거 돈 들여서 괜히 신문사 돈 벌어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뭐란다? 공보라고 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뭐라 부르고? 관보. 국가가 발행하는 건 관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건 공보라고 하죠.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인 공보에다가 그걸 공고하면 끝납니다. 아셨죠? 면적이 얼마일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냐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언제? 주민들의 의견 처지죠. 그리고 공청회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행정위원회 장관하고 협의하고 여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에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개발을 지정 고시하면 도시개발 지정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절차 좋습니다. 여기 100만 대군이 협공하는 법이라고 썼는데 이거 말이 좀 그런 것 같아. 100만 대군을 협공해서 이기는 거죠. 100만 대군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협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100만 대군을 이기려면, 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겨야 되잖아. 어떻게 이긴다? 그때는 그냥 정면 승부 봐서는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때는 양쪽에서 협공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기려면 뭔다? 협공하라. 이렇게 해오십시오. 100만 대군을 이기려면 정면 승부하지 말고 양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협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오시죠. 그러면 이때 100만하고 협공이란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뭐 필요하다? 아까 도시개발구를 칭할 때 국토교통부가 뭐 한다 했죠? 협의한다 그랬잖아. 어디 나왔었습니까? 요 위에서 나왔었죠?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될 때는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 협의한다. 협의.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때는 협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될 때는 뭐가 필요하죠?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협의와 공청회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100만 대군일 때는 뭔다? 100만 대군을 이기려면 뭐 된다? 협공이 필요하다. 협의, 공청이 필요하다. 100만 대군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협공이 필요하다. 협의와 공청의 개최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넘어서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단히 중요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첫 번째 항상 영순위 드리고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을 뭐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쪽으로. 여기 자 지금 여기다 뭘 지정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 고시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으로 보지 않고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지역이지만 거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여기는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일찌감치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일찌감치 무슨 지역으로 가? 도시지역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 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이 지역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그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언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순간 동시에 그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다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라고 합니다. 동시에 도시지역으로만 볼까? 아니요.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한 요 지역에서만 수립하는 게 무슨 게?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무슨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답니다. 결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게 원칙이다라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부터 다시 이리 와보시죠. 여기 보시면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이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었을까? 여기 도시지역 외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취락지구 두 군데. 자 그러면 아까 여기 그림에서 어디 나오죠? 요거죠. 여기 도시지역 외에는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썼죠. 지점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또 하나 취락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면적규모 제한을 아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농림지역이지만 여기는 30만 이상으로 되지 않아도 10만만 돼도 좋고 5만만 돼도 좋고 1만만 돼도 이런 취계지구 지역은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어디를 도시개발을 지었다? 요 도시적 외적인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야. 도시지역은 주상공농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죠.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요 취락지구는 여기를 뭐로 정했다? 도시개발구로 정했다면 이 두 군데 지구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가 취락지구는 여기를 도시개발으로 정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 그럼 그냥 농림지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볼까? 이때 지구단위는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볼까? 그걸 안 본다. 그럼 여기는 뭐야? 그냥 도시적 위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 여기는 그냥 취락지구로만 남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좀 말이 어려워요. 잘 들어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원래 지정고시 되면 이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여기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는데 근데 어디하고 어디만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요 취락지구라는 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되면 요 두 군데 지역은 이 두 군데 지역은 도시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농림지역이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 취락지구는요.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면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 취락지구에서는 국토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그 국토법에서 지으라는 대로 여기다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때죠. 그럼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도시적 외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하면 되지.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지도 않고 도시적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로 보지도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가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했고 여기는 도시적과 지구단위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도시적과 지구단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라는 거. 그것이 아주 복잡하면서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첫 번째죠. 결국 도시적 외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로 된 이 지역을 뭐로 정해도 도시개발구로 여기를 지정고시해도 이 지역은 뭐로 보지 않는다? 도시적으로 보지 않아요. 지구단위로 보지 않아요. 라고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아랍니다. 어디서?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됐는데 이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죠? 이 안에서 개발행위가 싶으면 그때는 뭐 한다? 허가받아랍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을까? 원칙은 관악의 장들한테 허가받는 겁니다. 그럼 관악의 장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근데 여기는 아직 뭐가 들어있지 않죠? 세종시는 빠졌다 그랬잖아. 그럼 특광, 특시, 특도 이렇게 쓰는데 특광, 특도, 시장수 이렇게 표현하겠죠? 바로 특광, 특도, 시장수한테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받으랍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는 게 허가일까?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곳이 된 순간이 아니고 더 땡겨진다 그랬죠. 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 여기 있었잖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나면 그 이후부터 이 구역 안에서 아직 도시개발이 지정된 건 아니죠. 그 안에서 뭔다?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허가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이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건 도시개발이 지정곳이 돼야 그때부터 도시개발구역이 되냐. 결국 이 두 가지 말은 아직 도시개발로 지정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 있어도 또 지정되고 나서 도시개발이 지정됐든지 하여튼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가 나거나 또는 도시개발이 지정곳이 되면 그 이후부터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특광, 특도, 시장구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허가일까? 이때 말하는 개발행위는 뭘 말할까요?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건공, 형체, 분물주 해가지고 몇 가지다? 7가지입니다. 건공, 형체, 분물주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도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여기까지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유경관련 법률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가지 똑같죠. 건공, 형체, 분물.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죠? 중목의 벌채 및 식재란 말이 들어가죠. 즉 도시개발 구역 안에다가 나무를 베어나거나 나무를 심을 때 그때도 허가받아랍니다. 그럼 여기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 허가 대상일까? 여러분들 산림이 우거진 지역 있죠. 그런 데는 개발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조림 밀도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 밀도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몇 년 산다는 나무들이 얼마나 우거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기는 함부로 개발 못하게 합니다. 그럼 거기를 개발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나무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나와요. 뭐 하죠?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약을 넣죠. 주사에 걸러가지고 나무를 고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베어놔버립니다. 근데 그걸 하더라도 조금씩 좀 기간을 두고 몇 년을 두고선 조금씩 죽여가지고 좀 걸러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뿌렸다가 나중에 그게 발각돼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그건 허가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도 있고 그에 대한 벌금도 물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무를 베어내는 것들 그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식재라는 거 뭐죠?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럼 심는다는 건 왜 심죠? 아까 아주 쓸모없는 땅들 우리 흔히 뭐라죠? 불모지라고 하죠. 쓸모없는 땅들. 그런 건 땅값 보상비 주려면 수윤 방식으로 한다면 그때 가격 그거 평당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돈을 벌으려면 더 받으려면 뭐 하면 되죠? 거기다가 가시오가프 나무를 갖다 심어버립니다. 가시오가피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용작물 같은 거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게 되잖아. 그럼 심은 건지 갖다 꽂아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다 놓고 기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도 그 토지가액이 더 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7가지 행위를 하고 싶으면 뭐 한다? 허가받아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묶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물이란 뭘 말한다? 가설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사실은요, 통상적으로 이런 지역 도시개발이 지정되면은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영구 건축물 지려고 안 해요. 살고 있는 척 해야 되잖아. 토지값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건물 짓고 살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보통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는 가설 건축물로 짓지 영구 건축물로 짓지는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샌드위치 판넬에다 뚝딱뚝딱 한 3일이면 짓는 그런 식으로 져버리는 그런 가설 건축물로 짓는 거죠. 그것도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건축만 허가받을까? 아니요.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받아랍니다. 따라서 이때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 건축도 포함하고 건축만이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해서 건대용 이렇게 해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 3가지가 여기서는 다 허가 대상입니다. 국토법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그랬죠. 그때는 건축만 허가 대상인데 여기는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까지도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 그거 같고요. 6번째, 물건을 쌓는 데인데 이때 물건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이게 허가 대상입니다. 우리 국토법에서도 물건을 쌓는다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녹관자 지역 안에서
적합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 1개월에서 선할 때 허가받아라. 그랬었죠. 거기는 녹관자 지역, 적합한 울타리가 아닌 밖에 1개월에서 선할 때, 여기는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에서 선할 때 그게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 차이점도 같이 기억하죠. 근데 경미한 행위들이 있어. 허가받지 않은 행위가 있어. 예를 들면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 국토법에서는 재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처치할 때는 뭐죠? 해놓고 1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도시개발법은 1개월 내 신고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해도 좋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경작한 토지 형질 변경. 그때 농사 지려고 토지 형질 변경했죠? 원칙적으로 도시협에서는 허가받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했을 때는 국토법에서는 허가받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아예 경작한 토지 형질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 관상용 축목의 임시제, 관상용 축목. 우리 이렇게 그 멋진 나무들 이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가꾼 것들. 그래서 그 관상용 축목. 그걸 어딘다? 임시식지할 때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다 임시식지한다?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지한다. 관상용 축목을 농사짓고는 경작지에다 임시로 심을 때는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거는 허가 대상이 된단다. 허가 대상이야.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기득권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기득권 보호라는 게 뭐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었어.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기 전인데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지정됐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습니다. 먼저 공사에 착수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원칙 며칠에 30일 이내에 뭐 넣어야 됩니까? 나 지금 공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신고는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자, 이미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건물 짓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뭐 할 수 있다?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만 한다면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게 기득권 보호라고 했었죠. 우리 국토법에서 또 뭐가 있었죠? 시수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때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시수구역은 3월 내 신고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시수구역은 3월 내 신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게 뭐죠? 해제된 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있고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거랍니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이 도시개발 구역은 더 이상 도시개발이 아니라 그거는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라는 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은 도시개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그냥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되는 거고 도시를 개발하는 구역이라는 건 시리, 도시 디벨로핑, 개발하고 있는 구역. 그게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구역이니까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개발의 말을 띄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공사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 겁니다. 다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 아까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그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돼야 비로소 공사가 다 끝나는 거로 보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 그건 공사가 완료됐을 때 해제되는 거죠. 반면에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크게 원래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봅니다.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는데 중요한 거야. 도시개발이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도 아직 뭐가 없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놨는데 그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도 아직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럼 뭐하자? 야, 안 할래? 그럼 관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되면 자동적으로 그 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어.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도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되지 않는답니다. 자,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
선구역부터 지정해놓고 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었죠.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아까 몇 가지? 6가지. 공자생, 외국삼. 공자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던 거. 그래서 공자생, 외국삼. 이거는 먼저 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때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로부터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도 아직도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더라. 예, 나중에라는데 있는 나중에 2년이 된 날까지도 개발계획 수립고시 아니하더라. 그때 어떤 효과? 그때는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역시 해제된 걸로 봅니다. 2년이 된 날까지도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해? 그럼 구역 지정한 거 없었던 걸 하자.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개발계획은 수립고시 했는데 이거 예배 구역 개발계획 수립했어. 그로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도 아직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역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때도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 구역의 면적이 도시개발 면적이 얼마나 된단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면적이 100만 평 이상 되는 아주 넓다면 그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년이 된 날이라 5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하지 아니하면 그때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보자는 얘기고, 또 하나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놓고 실시계 인가신청도 이때도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구역일 때는 이 3년이라 그것도 5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을 때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5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그 면적 330만 이상 되는 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그 구역은 뭐든 걸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게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우는 방법 보시면 여기 구는 계란 뜻이다. 우리 구자가 뭐죠? 계란 뜻이다. 그래서 황구 하면 누런 개, 황구 하면 그 누런 개잖아요. 그래서 이 구자는 개구자를 쓰거든요. 그러므로 구삼실이나 개삼실은 같다. 구삼실이 뭐죠? 도시개발 구역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구삼실 구역 3년 실시계획 했어요. 구삼실. 그 다음에 이쪽 개발계획 수립고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개삼실 구삼실 개삼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삼실 개삼실 없으면 그 다음날 3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그런데 그 밑에 오는 방법 그때 구이계는 보신탕으로 먹는다. 구이계 구역 2년 개발계획 때 구이 개를 갖다 뭐 한다는 끄실렀다는 얘기입니다. 구웠다. 개를 구웠다. 그죠? 구이계. 그럼 보시탕이죠. 그래서 구이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구이개. 그래서 구삼실, 개삼실, 구이개 이렇게 써요. 구삼실, 개삼실, 구이개는 보시탕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다만 면적이 얼마나 된다? 330만, 3,4만 분위기. 아까 3,4만 분위기는 서로 뭐 한댔죠? 조화를 이룬다 그랬잖아.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커플인데 3,4만 분위기입니다. 그럼 서로 조화를 이룬 거죠. 그럼 아까 330만 이상 된다면 우리 이 도시개발에서는 몇 가지 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0만 이상 될 때는 아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라는 게 있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되면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럼 334만 분위기는 처음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천상연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심심해지고 3,3하다가 이제 3자에서 이게 빠지면 심심해지죠. 그냥 연인이 그렇잖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불꽃 튀깁니다. 아주 3,4만 분위기가 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심심해지고 그러면 결국 뭐 된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헤어진다. 그게 해제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헤어진다. 그래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일 때는 두 가지다.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한데 기능의 서로 조화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나중에 뭐 됐다? 5년. 그때는 330m는 5년이 지나면 그때는 해제된다. 5년 해제된 걸로 본다. 330m는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한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해제 효과. 도시개발국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된 걸로 본다. 됐습니다. 어떤 효과? 도시적으로 용도 지역이 아까 무슨 지역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무슨 지역이었던 게 농림지역이었던 데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럼 뭐가 되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게 원칙이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해제된 거로 본다. 뭐 2년이 된 날, 3년이 된 날, 5년이 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거라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되면 여기는 뭐 어떻게 될까?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용도지역은 다시 종전의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효과가 있고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기로 했던 건 뭐 된다? 그건 폐지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건 폐지되는 거고 이건 환원되는 효과가 있더라. 요거.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던 용도지역은 종래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이었던 데가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겠던 건 더 이상 개발 안 할 거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를 수립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본다. 요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제됐을 때만 농림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폐지된 거로 본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본 게 뭐였었죠? 도시개발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전체를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자 있고 그 요청자한테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크게 한번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지정하자. 그러면 어디다 지정할래? 도시지역에서는 지정규모가 원칙은 1만인데 예외적으로 공업지역은 3만이고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원칙이 30만, 예외 10만 이상 돼야 된다. 다만 취계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정규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디다 지정할래? 지정 대상지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조차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조차.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정고시 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지? 도시개발 지정고시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네 번째가,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가 나온다? 그 도시개발이 지정됐던 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래.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있고.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도시개발을 누가 지정하지? 원칙은 중간대빵이 지정한다. 누구죠?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사는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도사, 대도시장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랍니다. 어떤 경우에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그때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 5가지.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중국공 긴급 협의. 이렇게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바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빼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요건 빼요. 지정 요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때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 자기들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우리 여기다가 도시개발 좀 줘서 여기는 구청장한테, 서울에서는 구청장한테,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인천광역시한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있는 시장 군수들이 경기도 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그때는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을 제한하는 자도 있죠. 누굴 뺀? 국가나 지방자치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즉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제한 들어갈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받은 국장 또는 특도 시장군수장, 이 자들이 제한을 받았죠. 제안받았잖아요. 그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안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정과 관련된 자들.
두 번째, 자, 지정할 때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1만 이상인데 공업지역은 3만이고 보전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관농지하 지역에서는 원칙은 30만, 예외 10만만 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외 아파트 연립주택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 짓는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청과 협의하고 두 번째,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그 이쁜 짓을 두 가지 하면 그때는 면적이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적 외에다가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있다? 무슨 지역에다가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교통이 지정하는 그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저런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르라는 국장은 지멋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도시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인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누가 한단다?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시도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보냅니다. 쫄따구인 시장운수청에 송부해서 시장운수청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듣는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걸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절차인데 다만 지정하는 면적이 10만 제부터 미만밖에 안 될 때는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그 지역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는데 다만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를 거기를 도시개발을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적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으라 한다. 몇 가지? 건공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때 건축에는 가설건축물 건축도 포함되고 건축만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도 허가받습니다. 물건을 쌓는다는 건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그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허가를 받을 때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죠. 어떤 경우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자기한 토지 형질변경이거나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는 허가받지 않는데 다만 관상용 주목을 경작지에다 임식제할 때는 다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허가받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있었어. 이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는 하고 계속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환지방시를 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어. 어떤 게 있었죠? 구삼실, 개삼실, 구이개. 그랬었죠? 구삼실, 개삼실, 구이개. 이랬을 때는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기능의 서로 조화도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때는 330만 때는 2년 또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어떤 효과? 원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었잖아. 그때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다시 종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효과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기로 했던 건 그건 폐지되는 효과가 있더라. 어쩌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종래 용도지역인 거로 다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란 종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던 건 폐지된 거로 본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